네, 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의 대표적인 출력 장치인 LC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CD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본 구성 요소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소를 전체로 표시하고 찾으시거나 아니면 검색창에서 LCD라고 하시면 됩니다. 1602 LCD LCD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찾으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연결해야 될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도 가져와 볼게요.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가져오고 제일 먼저 전원과 그라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 5V 그라운드도 연결하고요. 그리고 LCD에 전원과 그라운드도 연결을 합니다. 그라운드가 제일 먼저 있네요. 그라운드 VCC가 전원입니다. 이렇게 파워로고 표시가 되죠. 전원. 그리고 V0 같은 경우에는 LCD에 표시될 글자의 그 대비를 좀 더 뚜렷하게 표현하거나 좀 옅게 표현하거나 고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V0는 가변 저항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변 저항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에 전원과 그라운드도 표시하고요. 전원과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V0를 가운데 핀에다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V0 책에서는 핑크색을 사용을 했네요. 핑크색. 그 다음에 연결할 단자는 RS라고 해서 레지스터 셀렉트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자는 LCD로 명령어를 전달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전달할지를 결정하는데요. 이 핀은 12번 핀에 아두이노의 12번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RS는 아두이노의 12번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색상은 오렌지색을 사용을 해보고요. RW는 LCD에 문자나 숫자를 읽거나 쓸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아두이노를 통해서 LCD에다가 문자를 쓸 거기 때문에 쓸 때는 로우 신호를 주시면 돼요. 그라운드 신호를. 그라운드에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nable 핀은 Enable은 나중에 LCD에 어떤 명령을 전달할 때 그 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LCD에다가 그 시점을 알려주기보다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핀을 연결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핀을 11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의 11번. 그리고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색상은 구분하시기 편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DB 0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DB 0부터 DB 7까지 이렇게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나 명령어를 실제적으로 전송하는 그런 데이터 전송 채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모두 8개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4개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DB 4, 5, 6, 7 이렇게 4개를 사용할 거고요. DB 4번은
아두이노의 5번 핀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5번 핀에 DB 4번 그리고 5번부터 5, 4, 4번은 DB 5번에 그리고 아두이노의 3번 핀은 DB 6번에 그리고 아두이노의 2번 핀은 DB 7번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랑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자들은 모두 연결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LCD의 그 배경에서 뒤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백라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LED 에노드고 하나는 캐소드입니다. LCD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렇게 가져다 대면 어떤 단자인지 알 수가 있지만 실제 그 LCD 같은 경우에는 그냥 A나 아니면 C나 K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A가 에노드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C나 K는 캐소드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소드는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라운드 핀에다가 연결을 하고 에노드 같은 경우에는 LED 연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항을 한 220오hm 정도 사용을 하셔서 전원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핀에 연결하고요. 다른 쪽 단자를 전원에다가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원이 위쪽 브레드보드에서는 위의 전원과 아래의 전원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연결해 주셔야지 위의 전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회로는 모두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죠. 스케치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모드로 변경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일단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LCD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라이브러리는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셔도 되고 라이브러리 버튼을 통해서 LCD를 제어하기 위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리퀴드 크리스탈을 포함을 하셔도 됩니다. 인클루드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되고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우리는 LCD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를 제어하기 위한 그 라이브러리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되고요. L과 C는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름을 지정하셔야 돼요. A나 B나 저는 LCD로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초기화를 할 때는 핀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아두이노 레퍼런스를 한번 참고해 보시죠. www.arduino.cc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레퍼런스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면 리소스의 레퍼런스로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두이노와 관련된 모든 함수나 변수, 구조,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레퍼런스는 참고하시는 게 아두이노를 빠르게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볼 거는 라이브러리를 참고할 거고요. 라이브러리에서 표준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가시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리퀴드 크리스탈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함수들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요. 이 함수 중에서 가장 처음에 사용하는 초기화를 하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하고
이렇게 소괄호가 시작하고 끝이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보면 초기화를 하는 함수가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단자에 연결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이게 짧은 간단한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rs는 아까 전에 핀 연결했던 그 register select라는 핀이었죠. 그리고 enable 핀도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 단자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에서 처음이 RS였죠. RS는 지금 현재 RS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12번 아두이노의 12번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enable 단자였어요. enable 단자는 enable은 2로 표시가 되어 있고 노란색 선이 지금 현재 11번 핀에 연결되어 있네요. 아두이노에. 그래서 11번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될 선이 데이터 연결하는 선이죠. 그래서 D4, D5, D6, D7. 그래서 D4가 지금 현재 아두이노에 5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5, 6, 5, 4, 3, 2번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5, 4, 3, 4, 3, 2번. 이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회로에서 구성된 그 LCD에 연결된 선과 스케치 코드에서의 연결된 선이 정상적으로 매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RS나 Enable 핀이 다른 디지털 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숫자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LCD가 초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할 내용은 LCD에 어떤 LCD인지를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LCD 여기에서 사용했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되고 beg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는 가로와 세로가 어느 몇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로로는 1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세로로는 2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1602 LCD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2글자는 가로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수 그리고 02는 세로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160이라고 하면 총 32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LC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604 LCD다. 그러면 4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160이니까 2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lcd.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hello라는 문자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hello하고 문자 실행하시면 루프 함수에서 뭐 아무것도 적용 안 하시더라도 동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백라이트가 켜졌지만 문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색의 대비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이 가변장으로 색의 대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을 하시면 이제 글자가 보이죠. 그라운드에서 가변장을 거의 0으로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실제 LCD 같은 경우에는 이 색의 대비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kΩ 정도의 가변장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보면 250kΩ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kΩ에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저항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고정 저항을 사용하셔도 돼요. 시뮬레이터에서만 좀 독특하게 저항값을 거의 0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로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줄에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에도 뭔가 텍스트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커서를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lcd.set cursor 하고 나서 여기에서 0,1이라고 하면
이 앞에 0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가로축에 그 열을 의미합니다. 열. 그러니까 열은 0번부터 15번까지 있죠. 프로그램에서 인덱스는 보통 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개 문자라고 한다면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15번째 인덱스면 첫 번째 줄의 끝에를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1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행이 아니고요. 두 번째 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다가 뭔가 문자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인덱스를 0,1로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열에서 문자를 출력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커서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를 출력을 해보죠. lcd 또 프린트 라는 문자를 하고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0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첫 번째 행에는 hello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고 두 번째 행에는 1, 2, 3, 4, 5, 6, 7, 8, 9, 0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행이나 열을 이렇게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열이 아니다 두 번째 열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으면 0이 아닌 1로 하시면 되죠. 1이면 이제 두 번째 열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열부터 숫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LCD를 사용할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숫자가 바뀌게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래님께서 한번 숫자가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죠. 1, 2, 3, 4, 5, 6, 7, 8, 9, 0으로 이 숫자를 1초마다 바뀌게끔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전역 변수로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선언을 해서 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증가를 시키면 되죠. 그럼 프린트에다가 카운트 플러스 바로 실행을 하면 루프 함수가 굉장히 빨리 동작하기 때문에 숫자가 확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라는 함수를 줘서 한 1초마다 1씩 증가를 하면 됩니다. 카운트 플러스는 카운트에다가 카운트 플러스 1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씩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초마다 1씩 증가하는 이런 숫자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LCD에 온도 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온도 센서를 통해서 TMP36이라는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 값을 가져오고요. 그 값을 이 LCD에 지속적으로 바뀌는 값까지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